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취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명문대, 공대생마저 서류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 들리고 있습니다. 취준생은 취업이 워낙 어려우니 자존감이 하락하고 불안한 미래로 스트레스를 받고 부모님은 옆에서 지켜보면서 스트레스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눈을 낮춰라, 뭐든지 해라, 더 노력을 해라, 이와 같은 조언을 해주게 되면 서로 상처를 주면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 세대와 부모 세대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취업이 어려운 상황을 단지 개인적인 문제로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데요. 사회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서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취업이 왜 이렇게 어려워진 것일까요? 정말 경제가 계속 안 좋아져서 취업이 어려운 것일까요? 반드시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기업의 곳간에 해마다 쌓여가는 사내 유보금, 자꾸만 올라서 더 이상 일반 직장인이 개인의 노력으로 사기 어려운 부동산 가격, 오히려 더 늘어만 가는 외제차 등이 경제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실 가장 큰 원인은 기술 발전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발전한다는 것은 좋은 말로는 혁신이지만 그 반대의 의미는 누군가의 실직과 취업 기회 박탈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은행이 있는데요. 혹시 예전에 ATM기가 없던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은행 지점이 여기저기 있고 모든 업무는 사람이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ATM기가 등장하고 통장을 새로 가입하거나 대출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업무를 ATM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마저도 비대면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의 발전으로 은행 직원은 줄었지만 은행의 수익은 날로 커졌습니다. 물론 은행에 취업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반론이 등장합니다. 은행 직원은 줄였지만 ATM기, 인터넷 보안과 같은 새로운 회사가 등장해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인데요. 물론 맞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조금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진 만큼 많은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적은 인원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충분하기 때문에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분명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과 같은 혁신적인 기업이 등장해도 새로 생기는 일자리보다 사라지는 일자리가 더 커질 것입니다. 즉 청년들은 기술 발전으로 취업의 기회가 줄어드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가면 되지 않냐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은행 창구에서 일하던 직원이 갑자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프로그래머로 변신하기 어려운 것처럼 말이죠. 현재 기술 발전 속도는 소수의 사람만이 교육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취준생 역시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다고 바로 교육을 받고 투입하기 어렵습니다. 교육 역시 돈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수입이 없는 취준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대출을 받아서 새로운 기술을 익혀 취업한다는 것은 현실상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기업과 정부가 투자해 만든 기술 발전은 이익을 가져오지만 청년층 일자리를 더 빼앗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흡수하면 되는 것 아니냐, 뉴딜과 같은 대규모 사업을 일으켜 흡수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좋은 방법입니다. 과거 미국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 사업을 일으켜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효과가 단기적이라는 것과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의 경우 뉴딜을 실행해 경제 위기와 실업은 어느 정도 해결했지만 이때 국가 부채가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기술 발전으로 인한 실업을 근본적으로 막지는 못했습니다. 잠깐 언발에 오줌을 누는 효과라고 할까요? 우리나라 역시 현재 디지털 그린 뉴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계획입니다. 성공하게 되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더욱 스마트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존의 일자리를 빠르게 제거하는데 속도를 밟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을 무인, 인공지능으로 운영하는 데 계획이 성공한다면 석탄과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관련 업체들은 문을 닫게 돼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인과 인공지능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무슨 일자리가 생겨날까요? 개발자와 몇몇 관리직 정도일 것입니다. 즉, 뉴딜을 통해 여러 문제는 해결해도 취업난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뉴딜은 성공해도 실패하고 실패하면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공무원을 늘리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취업 인구가 많고 공공부문 고용 비율이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쳐 단기적으로는 채용 인원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국가 운영 역시 다양한 신기술을 도입해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즉, 공공부문 역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청년들의 취업난이 단순히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다음 혹은 다다음 영상에서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